예, 신윤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정말 지금 가장 뜨거운 쟁점, 이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사실 요새만큼 궁금한 것들이 많을 때가 없죠. 바로 그런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법 승부인데요. 오늘도 두 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김성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임주혜 변호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주혜입니다. 예. 근데 못 타고 오셨어요. 우리 임 변호사님. 저 차 타고 왔습니다. 차 타고 왔죠. 전기차세요? 저 전기차는 아닙니다. 전기차세요? 저도 아닙니다. 아니시죠. 근데 요새 이 전기차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게 지금 인천 청라의 한 그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뭐 이 인근 차가 140대가 이 불에 탔고, 그리고 이게 1000도까지 올라가니까 이게 전선하고 수도관이 쇠파이프가 다 녹아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거기 사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아직까지도 이재민이라는 이름 하에 딴 데 사신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어마무시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누가 물어줘야 돼요? 임 변호사님.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요. 피해가 막심한 상태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제 지하 주차장에 가만히 주차되어 있던 전기차가 스스로 그냥 발화가 됐어요. 전소가 돼버린 거죠. 큰 불이 났는데 차량 140여 대가 피해를 입었고요. 지하 주차장 자체가 완전히 숯더미가 돼버렸습니다. 이 더위에 지금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물도 쓸 수 없다고 하면 그 아파트 살 수가 없는 지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피해가 막심해서 지금 피해 규모 추산도 사실 정확히는 어려운 상태인데 이것을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셈법조차도 복잡한 상황입니다. 크게 일단 세 가지 주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일단 해당 그 불이 난 전기차 차주와 관련해서 그 차주 측의 보험사가 지금 한 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차량 자체의 결함 내지는 배터리 자체의 결함이 있다면 차량 제조사라던가 배터리 제조사, 이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이 어쨌든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파트 차원에서도 이제 보험 같은 부분이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아파트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지, 이 세 가지 주체가 놓여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도 사실 아직 이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가 않았거든요. 바로 오늘이죠. 오늘도 이제 2차 합동 감식이 있었는데 결국 이 전기차, 지금 불이 난 전기차를 이제 지게차로 들어 올리고 특히 지금 배터리가 위치해 있는 하부 부분부터 좀 조사를 하면서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제조사들 그리고 뭐 소방당국이라던가 관계당국이 합동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 화재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최종적인 배상 책임 내지는 누가 더 많은 과실 비율을 가져갈지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자동차 보니까 뭐 완전히 홀랑 다 탔더라고요. 그 뼈대만 남은 거 가지고 그 뭐 들여다본다고 뭐가 나올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데 자,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차주의 보험사가 이 제가 볼 때 이거 100억 원 넘어요. 그렇죠. 이 몇백억인데 이게 될까? 배터리? 이거 배터리도 뭐 다 타버렸는데 이게 또 증명이 가능할까? 아파트 보험. 저는 근데 일단 제가 여쭤보고 하나씩. 차주의 보험사가 이거 다 물어주다간 그 보험사 망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이게 보험사의 책임이 있는지도 보려면 이게 차가 주차돼 있는 상태에서 발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도 보험을 해주는 운행 중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죠. 그 계약 자체의 내용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차주가 이 배상 한도가 있거든요. 보험사가 얼마까지 배상하겠다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이라도 이게 차주의 뭐 책임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차주에게 또 이제 직접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송을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손해배상의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 범위를 확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차량이 전소된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 일부만 이게 뭐 또 피해를 입으신 차량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 아파트에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관이나 이런 부분이 손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민이 되신 분들 이 경우에 뭐 집안의 청소비라든지 또 이렇게 나가게 됨으로써 내가 그 피해를 입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법적으로 인정이 될 것이냐
이 피해 배상, 손해배상의 범위를 일단 확정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를 이제 따져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게 차주의 과실이면 차주에게 이 부분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이라도 이 차량 배터리라든지 차량 자체의 결함일 수가 있어요. 지금 배터리 팩의 문제이냐 아니면 시스템 자체가 그게 꺼져 있는지 상당히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이런 전기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 계속 오작동해서 신호를 보내다가 과열됐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벤츠 차량의 이 시스템적인 이 부분 관련 뭐 업체라든지 벤츠 이 제조사 자체의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발화를 하고 나서 지금 100대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때까지 화재가 진압이 안 됐었고 계속해서 이게 커진 거지 않습니까? 스프링쿨러가 자꾸 그렇죠. 그래서 이 스프링쿨러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뭐 조치가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뭐 시공사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는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책임의 대상이 누군지까지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 이게 불명확하다라고 한다면 소송을 일단 제기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특정을 위해서 뭐 감정을 한다든지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가 있을 수가 있고 만약이라도 이 감식을 통해서 원인이 밝혀지면 그 원인에 따라서 책임의 소재를 물으면 되겠지만 그 원인이 불분명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굉장히 좀 지리한 소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차량 자체가 지금 현재 이 배터리를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부를 들어서 배터리 팩을 분리를 했다고 해요. 원래 지난 5일에 이제 배터리 팩을 분리하려고 하다가 추가로 폭발을 할까봐 못했고 오늘 이제 배터리 팩 분리했고 배터리 관리 장치라고 해서 이 배터리 팩이 과열되거나 이런 걸 막아주는 관리 장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확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석하면 혹시나 뭐 새로운 정보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차가 전소가 됐기 때문에 이 차 말고 동일한 시기에 제조된 차를 가지고 와서 이 차 자체의 결함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통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뭐 이제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리콜 조치도 필요할 것이고 또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관계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해요. 이 전기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지금 사실 겁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전국에서 이게 전기차 화재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일부 아파트 단지 내에선 지하 주차장에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지금 이렇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지상 주차장에 있는 아파트 단지도 있잖아요. 구축들. 그래도 이게 의무적으로 5%하고 2%인가 뭐 이렇게 그 세대수 대비 충전기를 설치를 해야 되게끔 해가지고 충전기 다 설치해 놨는데 그런데 이게 충전 중에 막 이렇게 불이 나니까 그 아파트 관리하는 관리소도 굉장히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요. 정말 안타깝게도 사실 전기차가 우리나라에서 좀 육성을 하는 소위 말하는 밀어주는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친환경 사업이다. 그러면서 이 전기차를 구매하게 되면은 보조금도 받게 되었고 맞아요. 톨게이트 비용이라던가 주차비까지 감면이 되는 그런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친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워낙 지금 사용하면서 좋다는 평가도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매에 나서서 전기차가 굉장히 빠르게 보급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 아파트에서는요. 왜 지하주차장 같은 데 들어가려면 이제 입주민 등록을 하고 차량 등록을 해야지 출입이 되는데 신규 전기차에 대해서는 아예 우리 받지 말자. 등록을 받아주지 말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지하주차장만 있는 그런 아파트도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그러니까 지상 주차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면 뭐 괜히 전기차를 여기저기 세우게 하지 말고 뭐 한 군데에 몰아두자. 어떻게 보면 이거 역시도 지금 전기차 차주들 굉장히 많은데 차별적이고 정말 부당한 대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상 이 발화라던가 전기차의 지금 문제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소비자들 간에 전기차를 가진 사람과 전기차가 아닌 차량을 운영하는 사람들 간에 정말 대립이 치닫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지금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가장 큰 공포는 뭐가 무서운지 모를 때. 근데 그렇죠. 공포감은 계속해서 커져만 그렇죠. 가고 원인이 없으니 모든 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화재는 특히 충전 중에 발생한 화재도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죠. 그러면서 또 외부의 어떤 충격, 사고 때문에 발생한 화재도 아니니까 그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어서 지금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배상 문제 물론 중요하지만 근데 사실은 지금 전기차 차주들은 그 부분도 굉장히 걱정이 많을 거예요. 그럼요. 예. 그렇죠. 지금 뭐가 문제인지 모르잖아요. 모르고 잘못하면 완전히 개인 파산당하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위험하잖아요. 예. 이제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원인 규명해야 되고요. 만약 어떤 배터리 규격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관리상의 문제가 있었다면은 빠르게 관련 법들 개정해서 안전 규격에 맞는 그런 제품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되고 관리상도 우리가 전기차를 잘못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차주에 대해서 그 부분도 빠르게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알리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미 보급된 전기차 너무나도 많은 전기차가 우리가 지금 함께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원인 분석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이 굉장히 빨리빨리 준비가 돼야지만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공포감을 좀 잠재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독일 같은 경우에 한 3%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전기차가.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정도 비율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전기차의 판매량이 좀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줄었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 일단은 지금 피해본 차주들이요. 구상권은 나중에 청구하더라도 뭐 어쨌든 자기 뭐 자차 보험으로 어떻게 해결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당장 뭐 차를 어떻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차 보험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사고로 이렇게 차에 손해를 받은 부분 자체가 보험에서 보험이 되는 부분인지를 일단 검토를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차 보험으로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통해서 일단은 배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상을 받고 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뭐 검토를 한다든지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보험사에서 이제 배상을 해주게 되면 그때는 구상권이 이제 생겨서 구상권 청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구상권 청구 소송이 이제 가능할 수가 있겠죠. 단 구상권의 대상이 누구냐가 문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원고가 지금 당장 피해 차주들이냐 아니면은 이 피해 차주들에게 이 배상을 해준 보험사들이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되느냐 이 소송 형태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배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는 이게 이 배상의 대상이 되는 보험 금액 자체가 실제 이 중고차 차량 시세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뭐 15년식의 뭐 어떠한 차를 뭐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실제 내가 시장에 살 수 없는 돈 정도가 배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런 피해도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염려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차주도 사실 피해 금액을 물어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배제되는 건 아니죠. 예, 일단은 이 원인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인데 만약에라도 차주가 이 차량을 관리함에 있어서 어떤 과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과실에 대해서는 퍼센티지를 나눠서 아마 그 퍼센티지만큼의 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이거 진짜 이거 어디 무슨 저도 좀 겁난다. 아 참 그러고 그 BTS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BTS 그 BTS의 멤버 슈가라는 사람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경찰한테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 BTS의 멤버 슈가는 지금 지난해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지금 복무 중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근무 시간 외에 일어난 일이죠. 이제 밤 늦은 시간에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고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 그러니까 사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그런 수치로 본인이 이제 전동 스쿠터를 운행을 하다가 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지게 되니까 혼자 넘어지니까 경찰관이 다가가서 이제 일으켜주고 좀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음주 상태임이 확인이 되어서 음주 측정을 해였고 결국 본인도 이제 음주 사실을 시인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이 자체로도 문제인데 이 최초의 이 소속사의 대응 부분도 조금 아쉬움이 남았어요. 스쿠터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라는 그런 표현과 전동 스쿠터라는 표현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바로 이제 소속사 측에서 전동 킥보드라고 얘기하니까
전동 스쿠터다 이렇게 정정을 곧바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양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안장이라고 해서 자전거처럼 우리가 앉을 수 있는 그 안장까지 달려있는 형태였는데 그것이 바로 전동 스쿠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속사가 다시 또 입장문을 내서 본인이 좀 그리고 이 소속사의 대응에 미비함이 있었다. 이것이 전동 스쿠터가 맞으며 그러니까 안장이 있는 형태의 전동 스쿠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동 킥보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동 스쿠터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적으로는 이것이 전동 스쿠터든 킥보드든 이제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해서 사실상 차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건 전동이 들어간 어떤 그 매체에 대해서 음주 상태에서는 절대 주행을 해서는 안 돼요. 자전거도 걸릴거려? 그렇죠. 전동 자전거는 당연히 안 되고 아니 그냥 자전거도 맞습니다. 일반 자전거도 운행을 하게 되면 물론 자전거는 면허 자체는 없어도 운행을 할 수 있으니까 뭐 면허 취소 같은 조치는 없다고 해도 범칙금 3만 원 부과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든 주취 상태에서는 운행을 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 굉장히 안타깝고 결국 이제 면허 취소 소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에 따라서 이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회복무역이 병무청에서 이제 관리를 할 텐데, 그죠? 거기선 징계는 없는 거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게 맞아요? 예, 제가 어제 이제 관련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 병무청 관계자의 의견이 공식 입장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의문을 가졌던 부분이 경찰이라든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 품위유지의무 위반 같은 경우에 뭐 음주로 어떤 물의를 킨 경우에 그 부분 징계 처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있지 않을까 하고 제가 이제 어제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법을 검토해봤습니다. 그래서 병역법이랑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복무규율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해봤는데 이게 그 근무 중에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5일씩 이제 기간이 늘어나는 그런 처분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의 대상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뭐 벌금형 이상의 어떠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이고 이분 뭐 5일 뭐 이상의 뭐 경고 처분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징계가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근무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교육을 받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현역병들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근무 중 아닌 때는 술 먹어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건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휴가 중에 이 군인분들은 어떠한 뭐 이런 사건에 휘말렸을 때는 관련 징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조금 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술 먹으면 절대로 뭔가를 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운전을 하면. 그렇죠. 너무 좋은 점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취 상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결국 주취 상태가 문제가 되는 건 내가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워진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워지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실수가 나만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해하게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교육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전동 킥보드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많은 분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전동 킥보드 뭐 음주 상태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 내지는 이 정도는 뭐 헬멧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최근에는 정말 안타까웠던 사건이 전동 킥보드를 2명이 그러니까 원래 당연히 한 명이 타야 되는데 2명이 타고 가다가 산책 중인 행인을 치여서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전동 킥보드 남한테 엄청난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목숨을 잃는 경우도 한번 봤는데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리틀 약사의 이름을 걸고